그래서 attention이라는 말 그 자체에 어떤 그 뜻이 잘 담겨 있는데 어떤 단어를 주목할지를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존의 컨텍스트 벡터는 자, 여기 그림에서 여기를 H1, H2, H3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괜찮죠? 얘는 S1, S2, S3 이렇게 변수를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S5도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그림에서 기존의 컨텍스트 벡터 C는 뭡니까? 이 그림에서 C는 H3. H3. 근데 어텐션을 여기다가 얹을 건데 어텐션은 독특하게도 시점마다 다른 컨텍스트 벡터를 써요. 시점마다. 근데 그게 또 참 좋습니다. 그게 참 말이 맞는 게 그러니까 시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네 번째 시점에서 그 다음 단어가 뭐가 튀어나와야 될지를 생각할 때는 그 네 번째 시점에서 컨텍스트 벡터를 구한 다음에 알아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세 번째 시점 때는 세 번째 시점에서 구한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한다. 이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인스트럭터가 튀어나오게끔, 즉 L4를 잘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그 네 번째 시점에서의 컨텍스트 벡터 C4에 대해서 어떻게 어텐션을 적용해서 만드는 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텐션은요, 주목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주목을 어떻게 하는데는 그냥 내적이에요. 내적. 벡터랑 벡터 다 프로덕트입니다. 내적도 아니에요, 사실. 다 프로덕트. 벡터랑 벡터 있으면 값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 그겁니다. 그 녀석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S4랑 뭐 H1이랑 만약에 내적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적 꺽쇠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 이너 프로덕트의 노테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시점에서의 컨텍스트 벡터 어떻게 구하냐? 식부터 보여드리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S4 현재 시점에서의 S4 히든 스테이트죠. 그 녀석과 인코더 쪽의 문장을 구성하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내적을 싹 때리는 거예요. 내적을 싹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H1 벡터를 그대로 곱합니다. 자, 얘는 스칼라죠. 얘는 벡터입니다. 벡터에 스칼라 곱을 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뭡니까? 히든 스테이트 간에 무슨 썸을 하는 거예요? 히든 스테이트 간에 무슨 썸을 하는 거예요? 웨이티드 썸.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잖아요. 음. 와우. 정확히 딱 답해 주셨네. 이 웨이티드 썸이 뭡니까? 결국에 취사 선택이잖아요. 취사 선택. H1, H2, H3 어떤 벡터를 많이 쓸까로 이 컨텍스트 벡터를 정의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떤 단어 벡터를 단어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H1은 저는, H2는 강사, H3는 입니다를 담았으니까. 워드 임베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드 임베딩된 벡터 중에서 어떤 단어를 중시 볼까? 어떤 단어는 조금 보고 어떤 단어는 많이 볼까? 웨이티드 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맥 벡터를 구한다라는 것이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텐션이라는 겁니다. 음. 자, 내적은 말하자면 무슨 정도를 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벡터와 벡터 간에 무슨 정도를 보는 거다? 삶은 정도. 닮은 정도를 보는 거다. 그래서 이 S4라는 벡터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건 다 가정인 겁니다. H1, H2, H3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냥 트랜스포머 설명이 다 끝나버려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H2, H1, H2, H3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뭐 오소고나라진 않겠죠. 어떻게 있겠죠, 그냥. 거기다가 대고 내적을 한다라는 것은 S4랑 H1이랑 얼마나 닮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텐션, 어떤 단어 벡터를 더 중요시 봐야 될지를 내적을 통해서 한번 측량을 해보는 거예요. H1을 많이 봐야 되나? H2를 많이 봐야 되나? H3를 많이 봐야 되나? 이렇게 느낌 보는 겁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솔로가 있는데요. 나는 솔로 아세요? 나는 솔로? 뭐 뭔지는 알 거예요. 대충 본 적은 없더라도. 영철 같은 겁니다. S4가 영철이에요.
그래, 여기 순자가 있고, 옥순이 있고, 뭐 이래요. 영자가 있고 이래요. 느낌 보는 거예요. 영철이가 영자랑도 느낌 보고, 내적. 옥순이랑도 느낌 보고, 대화를 하는 거죠.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H3 느낌 보고 해서, 아, 어떤 벡터를 더 중요시 봐야 될지를 웨이팅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구하고, 이 컨텍스트 벡터랑 이 S4랑 또 이게 잘 짬뽕을 해요. 뭐 풀리 커넥티드를 통과시킨다던가 컨캐트해서 풀리 커넥티드를 통과시킨다던가 이런 식의 행위를 해서 요 y 햇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 y 햇을 어떻게 구하는 과정인지 그거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 아무튼 이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한다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여기서 다 끝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잘 맞는 사람. 근데 재밌는 점은, 근데 이 H1, H2, H3가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H1, H2, H3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S4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막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채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겠죠. 나도 발전하고 상대방도 나랑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쭈쭈쭈쭈쭈 움직이는 겁니다. S4도 좀 움직이고 H1, H2, H3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L4를 줄이기에 가장 용이한 벡터는 누구인가를 이 벡터들이 막 슬슬슬슬 움직이면서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H1이랑 한번 매칭을 해봤을 때 이 L4를 잘 줄일 수 있었을까? 못 줄였겠죠. 어떤 벡터랑 매칭이 딱 됐을 때 L4를 잘 줄일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H1, 2, 3 중에서 H2야. 그렇습니다. 이 녀석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S4랑 H2가 이렇게 싹 맞았을 때 그때 L4를 가장 잘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벡터가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S4 입장에서 어떤 벡터를 중요시 봐야 L4를 줄이는데 용이할까를 학습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를 주목할지를 학습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게 바로 어텐션 알고리즘인 거예요. 선형 변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벡터가. 자, 제가 그거 꼭 보고 오라고 했어요. 선형 대수학. 웨이트를 곱하는 거. 이게 무슨 변환이라고 그랬죠? 이 행렬을 곱하는 것이. 벡터에다 행렬을 곱하는 것은 곧 무슨 변환이다? 선형 변화. 선형 변환이잖아요. 선형 변환, 이 선형 변환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벡터를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뿅, 벡터가, 이게 팔이 벡터라죠. 이 벡터를 가만두지 않고 쓱 이동시키는 것. 선형적인 변환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렬을 곱하는 것이고, 이 행렬을 학습한다라는 것은 어디다가 놓을지, 어디다가 위치시킬지를 학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거죠. L4를 잘 줄이기 위해서 이 S4랑 어떤 단어를 더 가깝게 놓도록 선형 변환해야 좋을까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은 끝났습니다. 수식은 이게 단데 그 안에 지금 단물을 쭉쭉 뽑고 있는 거예요. 이 수식을 보고 이야 와 감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수식을 보고 아 뭐 내적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 이거 외워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거랑 비교를 해봐요. 기존 이거 얼마 바보같이 보입니까 이제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천재적인 발상이었겠죠. 당연히 RNA 나왔을 때는 최고의 방법이었겠지만 지금 보면 어때요? 이게 정말 리즈너블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잖아요. on이라는 단어의 그 시점에서 네 번째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가장 중시 봐야 될지를 이렇게 뿅뿅뿅 해가지고 내적해가지고 웨이티드 썸 해서 그 녀석을 컨텍스트 벡터로 삼고 그 컨텍스트 벡터랑 S4랑 또 지지고 볶고 해서 Y 햇을 뽑아가지고 소프트맥스 통과시켜서 그러면 인스트럭터가 이제 쫙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구조가 바로 너무 잘 먹혔다라는 거죠. 이 번역이 있어서 너무 잘 먹혔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한번 버튼 한번 타임 갑시다. 버튼 타임.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요? 느낌 싹 왔어요? 눌러! 오케이. 좋습니다. 그쵸. C1, C2, C3, C4 다 같이 쓴 거예요. 그냥. 기존에는. 다 그냥 똑같은. 왜냐면 시점마다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H3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조금 저기 하죠. 근데 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H3에는 다 담겨 있잖아요. 다 담겨 있긴 하잖아요. 다만 불균형적으로 담겨 있다는 게 문제고 그러면은 그 균형을 네가 찾아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더
많이 담아야 되는데 몰라. 그거를 AI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거를 맡길 수 있게끔 이 구조를 만들었다는, 이 어텐션이라는 것을 고안했다는 게, 그게 이제 정말 아주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가 됐던 거죠. 오케이? 지금 RNN에 살짝 어텐션 얹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로 발전하는 건데, 트랜스포머로 일단 왜 발전해야 됐는지의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RNN 덕의 어텐션에도 문제가 있으니 멀수로 잊혀진다는 또 비슷하게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뭐 느껴볼 수가 있는데, 뭐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입장에서도 멀수록 그것이 좀 덜해진 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도 가는 거예요. 미분이. 자, 미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얘로 미분한다고 합시다. 얘로 미분해요. 그러면은 패스가 요렇게 갔어야만 했는데, 내적이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뿅 하고 요 길도 생기는 거예요. 미분의 패스가, 그 연쇄 법칙 이렇게 하는 그 패스가. 그러니까 인코더 쪽으로는 괜찮은데 디코더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디코더는 여전히 멀수로 잊혀진다.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하는 부분은 여전히 그 문제가 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거죠. 흐려지는 정보에 어텐션 한다라는 건데, H1, H2, H3에다가 차곡차곡 담는 건 좋아요. 근데 잘 담아야 돼요. H1, H2, H3의 단어들을 담아가면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H2는 강사라는 단어를 잘 표현하는 어떤 벡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H3는 입니다라는 단어를 잘 표현하는 벡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일곱 번째 단어가 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단어는 이렇게 이것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돈을이라고 합시다. 돈을 따라 어디에서 몇 시 몇 분에 쓰다, 이렇게 단어 어떤 문장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쓰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담으려면 이게 뭘 쓴 건지를 알아야지 번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RNN의 구조로는 X1이 H7에 흐려진 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의미를 못 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참 의미를 못 담은 채로 존재하는 H에다가 어텐션을 하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도 잘 못할 것이다. 심지어 영어 같은 경우에 뒷단어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가지만 외국어는 이렇게 뒤에서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뒤에 문장을, 단어를 봐야 이 앞에 단어의 뜻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아예 못 담잖아요, 얘는. H2는 H3의 정보를 아예 못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뒷단어 정보를 전혀 못 담고 있어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이디렉셔널 RNN이라 그래서, 이거는 약간 뇌절인 건데 이렇게 뒤쪽으로 꺾고 들어오게끔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2에 어떤 프라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H2도 만들고 기존 방식대로 역방향으로 오는 웨이트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역방향 웨이트를 이렇게. 그래서 요 H2랑 H2 프라임이랑 컨캣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H2에다가 멀리 있는 단어를 담아야 될 경우, H2가 아니고 뭐 H10이라고 합시다. X20을 잘 담아야 될 때는 못 담겠죠. 바이디렉션이라 하더라도. X10 여전히 멀어서 잘 못 담겠죠. X1. 그러니까 거리의 영향을 받게끔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안에서는 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와도 바이디렉셔널 쓰고 어쩌고저쩌고 해버려도 어쨌든 멀면 영향을 받아요. 거리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셀프 어텐션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통해서 RNN이라는 이 고질적인 구조,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이 구조를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냥 완전히 버릴 수 있게끔 한 게 바로 셀프 어텐션이고, 셀프 어텐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식 안에서 지금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살짝만 더 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더 얹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뒤에서는 행렬을 가지고 이 식을 구현을 해내는 거 정도거든요. 트랜스포머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컨텍스트 벡터를 뉴를 씁니다. SH도 다 뉴를 써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새로운 컨텍스트 벡터인 거고,
셀프 어텐션을 썼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H가 이전 정보만 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적을 했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 수식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HNew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세요. 어텐션입니다. H2New는 H2랑 H1이랑 내적해서 H1, H2랑 내적해서 H2, H2랑 H3랑 내적해서 H3.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합니다. 와, 와요? 느낌 와요? 이렇게 하니까 거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흘러가지고 와가지고 곱하고도 하고 그 다음 하이퍼볼릭 탄젠트 곱하고도 하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게 아니고 그냥 내적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리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내적인데 그냥 곱하고 더하는 건데 뭘 거리에 영향을 받아요? 전혀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해지게끔 어텐션을 셀프로도 사용하자, 인코더 문장 그 안에서도 사용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H에다가 단어의 의미를 잘 담자. 어떻게? 이 문장 전체를 잘 보고 어떤 단어를 어텐션해서 이 강사라는 단어를 잘 벡터로 바꿀지를 어텐션을 통해서 알아내자라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기존에 안 되잖아요. H3 기존에 어떻습니까? H1 넘어오고 H2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텐션 그냥 내적을 이용해서 똑같은 원리 웨이티드 썸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끼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끼리 순자, 영자, 옥순끼리도 서로 얘기를 함으로써 뭐 의견을 취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옥순이가 고민 상담하는 겁니다. 옥순이가 순자랑도 고민 상담하고 영자랑도 본인 스스로도 돌아봐야죠. 본인 스스로의 의견도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H3 영자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의견을 취합해요.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 스스로의 이야기 들어보면서 나 자신을 또 쇄신을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영철과 정말 내가 잘 맞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 영철과의 그 궁합을 가장 높게 이 선형 변환을 했을 때 L4를 잘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H2가 최선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 H2에 대해서 또 심사숙고를 하는 또 그런 과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H2 new. H1 new도 똑같겠죠? H3 new도 똑같겠죠? S4도 한번 써드릴게요. 영철도 그 스스로 돌아봐야겠죠. 어떻게? 남자들끼리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S4 new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S4랑 뭐랑 내죠? 불러보세요 한번. S1, S1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나와요? S4, S4 S4? S1 S1, 오케이 그 다음 누구랑? S2 S4, S2, 그렇습니다. S2. 나이스. 그 다음에 계속. 계속 오케이. 그래서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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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S4 S5 S5 이렇게까지 가겠죠. 근데 요거는 안 씁니다. 요거는 안 씁니다. 요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미래 단어를 참조해서 출력을 내보내게 한다라는 것은 컨닝을 하는 거예요. 컨닝을 한다라는 거는 자, 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지를 예측을 하고 싶은데 인스트럭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모든 정보가 다 필요 없어요. 다른 모든 정보 다 필요 없지. 그냥 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학습이 아니죠. 실제로는 이전 단어까지만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할 테니까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H5를 가지고 와서 이 S4 뉴를 만들게끔 하는 행위는 컨닝을 시키게끔 하는 거고 AI야 컨닝해 다음 단어는 이거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종용하는 거 그러면은 제대로 된 학습이 안 될 거다라는 것은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이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네. 트랜스포머가 재밌는 게 그냥 피부로 와닿아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재밌는 거야. 오케이 질문 있어요? 빨간 버튼 누르셨네.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네. 그 셀프 어텐션 할 때, 그 RLN처럼 뭔가 시퀀스한
그 WH를 구하는 게 사라지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치면 이게 없어져요. 그냥 이게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드디어 RNN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은 그 원래 RNN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넣었잖아요. 포문 넣듯이.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기존에는 시리얼 처리 뭐라 그러지? 이거 패렐러 컨셜한 처리? 시퀀셜한 처리를 해야 되니까 CPU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CPU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GPU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계산이 돼야 그 다음 H를 계산할 수 있는 그 구조였는데 이 구조를 사용하니까 그냥 각자 가는 거예요. 각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를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 트랜스포머의 등장은 파랄랄라이제이션을 가능케 했다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걸로 넘버 3로 뽑는 그 세 가지 트랜스포머의 좋은 점에서 이제 넘버 3 안쪽으로 뽑는 게 파랄랄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좋은 GPU만 있다면. 옛날에 좋은 GPU가 있더라도 기다렸어야 됐어요. H100을 위해서 H1으로부터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또 트랜스포머의 좋은 점인 거죠. 병렬 연산 가능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RNN을 완전히 버릴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 디코더가 마지막 단어를 열심히 보는 문제는 어텐션으로 이미 해결이 되긴 했어요. 근데 베니싱 그라디언트는 디코더 쪽에서는 해결이 안 됐었죠.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써서 해결했고, 그리고 흐려진 정보에 어텐션 했다라는 그 문제, 위에 지적된 두 가지 문제죠. 요 문제, 그리고 요 문제요. 둘 다 셀프 어텐션으로 한 방에 한 큐 해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도 참 센세이션하죠. 어텐션 이즈 얼 유니드라니. 이게 원래 뭐 마이 알고리즘 이즈 퍼펙트 뭐 이런 게 논문에 쓸 수 없는 단어잖아요. 뭐 굿, 이너프 뭐 이런 얘기는 쓸 수가 없는 건데 제목이 어텐션 이즈 얼 유니드라니. 이건 정말 센세이션한 제목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또 대단한 거고 허세에 맞는 그 실력 그 정도의 간지 그렇습니다.